진우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아내, 미연은 가정적인 여성이었고 그들의 딸은 이제 갓 1살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매관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진우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미연은 예전처럼 그의 곁에 있지 않았고 그녀는 자주 늦게 귀가하며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일이 많았다. 진우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엇인가 불안한 기운이 떠나지 않았다. 미연은 종종 그의 친한 친구인 지우와 함께 저녁을 보내고 지우는 슈퍼마켓에 자주 들러 진우와 대화도 나누곤 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진우는 지우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미묘한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지우는 늘 상냥하고 친절했지만 뭔가 그가 미연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미연의 오래된 여행 가방을 정리하던 중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미연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가 미연의 개인적인 물건을 만져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기장은 흩어진 페이지와 함께 방치된 채 있었고 진우는 무심코 그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최근 몇 개월간의 내용이 가득했다. 페이지마다 미연과 지우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들의 만남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진우는 처음 보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우와의 만남. 오늘 밤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지우와 함께할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 우리 둘은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문장들이 반복되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진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 일기장이 미연의 가방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 일기장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일기장에는 미연과 지우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본 문제, 미래의 계획,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었다. 진우는 손에 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자리를 팔고 일어나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함께 밀려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진우는 미연과 지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일기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들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진우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 읽기를 계속했다. 그 일기장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일기장에 삽입된 사진 한 장이 그를 더 놀라게 만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미연과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애정 어린 눈빛을 교환하며 미연의 손에 들린 인형을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사진 속에서 미연과 지호는 아쿠아리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진우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 알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연과 지호는 그가 전혀 몰랐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우는 혼란스러움과 분노 속에서 일기장과 사진을 다시 가방에 숨겨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집 안에 있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마음이 불안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를 괴롭혔다. 진우는 친구이자 아내인 지호와 미연에게 진실을 묻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는 차를 몰고 나가며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밤늦게까지 길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다음 날 진우는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결심을 했다. 그는 기회를 엿보며 딸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계획을 세웠다. 그 자리는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가 진실을 밝혀낼 적절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제 진우는 미연과 지호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시점에 있었다.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그를 얼마나 충격에 빠뜨릴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진우는 그날 밤 미연과 지호의 비밀을 밝혀낼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단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미연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딸을 돌보았고, 지호는 종종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그들의 일상에 나타났다. 진우는 두 사람의 행동에서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미심스러운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둘 사이에 무엇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우선 미연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미연은 늘 자신의 핸드폰을 자주 가지고 다니며 잠금 화면을 철저하게 설정해 놓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진우는 그저 단순히 정보가 담긴 사진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그는 더 큰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미연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볼 작정을 한 것이다. 한 번은 미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진우는 침실의 서랍에서 미연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꺼내었다. 그는 잠금을 해제하고 연락처와 메시지, 그리고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던 중 그는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미연이 지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지금 나가고 있어. 늦게 보자. 이 말은 아무리 봐도 단순한 친구 간의 대화로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미연이 지호에게 보낸 또 다른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나 대화가 아닌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다루고 있었다. 우리 계획대로 이 일을 끝내자. 지호, 도와줘야 해. 우리 딸이 다 자라면 그때가 되면 끝낼 수 있겠지. 이 메시지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진우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한 불신이나 오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인 지우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다. 하지만 그때 진우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들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진우는 자신의 조사 범위를 넓혀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연과 지우가 관련된 사업체나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미연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이 누군가에게 갚이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 빚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외국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그 외국 계좌에는 지우의 이름이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정리하며 점차 격앙된 감정을 느꼈다. 이 빚과 송금 내역은 분명히 미연과 지우가 숨기고 있던 비밀과 관련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은밀히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우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진실을 파헤치는 것. 며칠 뒤 진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미연이 잠시 나간 사이 그는 집안의 서랍에서 미연의 노트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가계부와 다이어리 같은 문서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미연과 지우가 계획한 큰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들은 어떤 기업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그 거래의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는 다름 아닌 진우의 딸의 유산이었다. 미연은 그 돈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했고 지우는 그와 함께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진우는 이 순간 자신이 미연과 지우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그들의 거래가 미연과 지우의 개인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연이 오랫동안 지우와 공모하여 저지른 금융적인 부정행위라는 점이었다. 미연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딸의 유산을 거의 모두 그들만의 비밀 자산으로 삼고 있었고
그 돈은 지호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진우는 그동안 미연이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한다며 자신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우는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미연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감했다. 또한 그는 미연이 자신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한정적이었다. 그는 그저 미연과 지우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밀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밝혀내야만 했다. 다음 날, 진우는 미연과 지우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결심을 했다. 그는 그들에게 진실을 물어보려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호와 미연은 진우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우는 결국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 다가오는 딸의 첫 번째 생일 파티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밝혀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미연과 지호를 직례시킬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미연을 믿을 수 없었고, 지호 또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만 했다. 그날, 진우는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진우는 미연과 지호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딸의 첫 번째 생일 파티는 그들에게 모두가 모이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것은 그가 진실을 밝히기에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손님들은 다소 북적거렸고, 미연은 그 모든 것에 몰두한 듯 보였지만 진우의 마음속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결심을 했다. 이번 기회에 미연과 지우의 숨겨진 관계를 폭로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파티가 시작되자 미연은 진우의 부드러운 행동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다. 친척들과 친구들, 심지어 진우의 부모님까지 모인 이 자리에서 미연은 계속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나 진우는 점차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고통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미연과 지호는 이 행복한 자리가 끝날 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우는 이미 그들의 비밀을 파헤쳤고 이제 그들에게 직접 그 사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티가 진행되면서 진우는 미연과 지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지호는 미연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며 가려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미연 역시 그에 대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진우는 그의 심장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이런 모습들을 목격할 때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에 대한 충격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미연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다. 미연, 나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미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진우는 그 말을 끊으며 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미연은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진우의 태도가 평소와는 다른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잃었던 감정의 끈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미연에게는 뭔가 불안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진우를 따라가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야? 진우. 미연은 그에게 묻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다가간 곳은 집 뒤쪽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었고 그곳에서 진우는 미연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전할 준비를 했다. 미연, 내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너와 지호에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진우의 말에 미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연은 그를 더욱 경계하며 물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미연의 스마트폰에서 본 메시지를 그대로 되새기며 말했다. 너와 지호가 나에게 숨겨왔던 비밀, 나는 모두 알게 됐어. 미연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호의 눈을 피하려는 듯 시선을 아래로 돌리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진호? 나랑 지호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진호는 미연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희 둘이 함께 나에게 숨긴 채 진행한 일들, 그 모든 거짓말들, 지호가 내 딸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나는 다 알게 됐어. 미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했다. 그녀는 곧바로 진호를 향해 다가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 그건 다 오해야. 정말 믿어줘. 나는 너와 딸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러나 진호는 이미 그녀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그만 말해. 너와 지호는 나를 속였어. 내가 이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 진호는 그와 동시에 미연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호가 등장했다. 진호, 미연. 뭐야? 왜 여기서? 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급히 다가왔다. 그 모습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진호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호, 이제 너도 숨길 수 없을 거야. 너와 미연, 내가 다 알게 됐어. 지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진호, 그게 아니라 우린. 그러나 진호는 그를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희 둘의 모든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미연과 지호는 두 사람이 숨겨왔던 모든 계획이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진호에게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었다. 진호, 제발 생각해봐.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미연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진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고 그의 표정은 무표정한 채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다. 미연, 지호. 너희 둘은 내게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진호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내리며 차갑게 말했다. 미연과 지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이미 사라진 듯 보였다. 진호는 그들에게 물러나기를 명령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모든 것을. 진호는 그들을 향해 떠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연과 지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이었다. 진호는 미연과 지호에게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와 지호가 자신에게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들만의 비밀이 아닌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일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우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연과 지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진우의 분노를 예상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은 바로 그 순간부터 진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연은 진우와의 대화 이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호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파국에 이를 줄은 몰랐다. 그저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았을 뿐인데 그게 결국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일이 그녀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 미연은 진우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그가 냉담하게 그녀를 대하자 미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진우, 내가 한 일은 정말로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게 다야. 그러나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미안함을 말할 때가 아니야. 미연, 이제 너희 둘의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이건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미연은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무엇이 자신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지를 되새겼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바로 지호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미연은 진우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지우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조종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날 지우는 진우의 강경한 태도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미연, 이제 우리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 진우가 저렇게 나설 줄은 몰랐어. 더 이상 이렇게 버틸 수 없어. 그러나 미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이제는 진우가 다 알게 됐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미연, 그럴 수 없잖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이때부터 두 사람은 점점 더 각자의 길에 가기 시작했다. 미연은 진우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믿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연은 과거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했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느낀 감정에 휘둘려왔고 그 감정이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버린 것이다. 미연은 자신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있을지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아닌 지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진우는 미연과 지우의 관계를 떠나 이제 그들의 모든 잘못을 마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진우는 이번에는 미연과 지우에게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몇 일 후 진우는 지우와 미연을 모두 불러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너희 둘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남은 것은 너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느냐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야.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다. 미연은 진우의 말에 울먹이며 대답했다. 진우, 정말로 미안해.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만큼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게 후회돼. 그러나 진우는 차갑게 반응했다. 미안하다면 끝난 거야. 내가 한 일은 그런 말로 해결되지 않아. 이제 너희 둘은 내게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야. 지호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미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 모든 건 내가 지고 가겠다. 하지만 진우, 너는 내가 한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진우는 지호를 바라보며 냉담하게 대답했다. 너와 미연은 이제 모든 걸 잃은 거라 마찬가지야.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지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진우는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미연과 지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점차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리 늦어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과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지호는 그동안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는 진우의 압박을 느끼며 점점 더 무너져갔다. 진우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연과 지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동안 참을 수 없었던 분노를 조금씩 풀어가며 이제 본격적으로 미연과 지호에게 처벌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두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진우는 그들이 겪을 고통을 통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미연과 지호는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진우는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그들에게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진우는 미연과 지호를 다시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간단히 풀리지는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진우는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내놓을 계획은 단순히 그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지점에까지 몰아가는 것이었다. 미연과 지호는 그의 강경한 태도에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호, 부탁이야. 이 모든 일이 잘못된 거야. 그저 감정이 따라갔을 뿐이야. 하지만 너와 딸을 배신한 건 아니야.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한 것은 내가 나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였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건 이 길이었지. 이제 그 대가는 너희가 치러야 한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이어서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있을 거야. 다 끝났어. 미연, 지호.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바라보았고 지호는 다소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이제 진호의 결정이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이 모든 걸 끝내고 나면 내게 진짜 벌을 줘야 할 거야. 그때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을 거야.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나 진호는 그 말에 웃음으로 응답했다. 너희는 너무 늦었어. 내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나도 이 모든 상황을 끝내야 할 때야. 너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진호는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연과 지호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들에게 가능한 한 강력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 진호는 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끼게 될지 상상하면서 계획을 구체화했다. 먼저 미연과 지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진호는 미연이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고 지호는 진호의 회사에서 자신이 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비밀이 공개되면 그들이 얼마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지 명확히 깨닫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호는 그들에게 더 큰 처벌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버리도록 해야 했다. 진호는 미연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이 미연을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다. 미연의 부모는 그녀가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공개되면 그녀의 가문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이다. 지호 역시 진호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진호는 지호의 과거를 파헤쳐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다. 지호가 이제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었다. 진호는 그가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을 공개하여 그의 금융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미연과 지호는 그들의 상황이 점점 더 얽히고 압박이 강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며 그들이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 미연은 눈물과 후회의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진호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진호는 그 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 너희의 사과는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희가 내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너희가 처벌받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진호는 미연의 눈물을 무시한 채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 그건 오산이야.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호는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미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연, 이건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진호의 손에 달려 있어. 그러나 미연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호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연,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들의 갈등은 이제 진호의 계획대로 진행될 뿐이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진우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진우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들의 고통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미영과 지우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고 그 고통을 받아들여라. 진우는 미영과 지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후 그들을 끝까지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결정은 철저히 계산된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만 그는 진정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영과 지호는 진우의 강압적인 태도에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 두려워하며 메일을 보내고 있었다. 미연은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미연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지호는 자신의 잘못을 지우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그 역시 진우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계획대로 미연의 부모에게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연의 부모가 그녀를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그녀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었다. 진우는 그들이 미연에게 더욱 냉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의 정보력을 이용해 모든 비밀을 공개했다. 미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부모님도 알게 될 거야. 이제 너는 그들이 내 편이 아닐 때의 기분을 알게 될 거야.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연은 진우의 말을 듣고 마치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진우,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연은 눈물로 그의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말에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넌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편 지호는 진우가 미연에게 가하는 압박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진우는 그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호는 이제 모든 일이 진우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말을 건넸다. 진우, 내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지호는 진우 앞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지호. 너의 거짓말과 배신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그 대가는 이제 너희가 치를 차례다. 미영과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우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진우의 계획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진우는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풍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만약 내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과 지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진우가 말하는 대로 해야만 했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진우는 미연과 지우를 각각 따로 불러내어 마지막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연에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했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세상에 알리도록 강요했다. 지우에게는 그동안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자백하도록 만들었다. 진우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일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진우는 그들에게 말을 던졌다. 미영과 지호는 결국 진우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 정말로 미안해. 내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그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냐? 이제는 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진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진호, 내가 정말 미쳤었어.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할게. 내가 했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전부 자백할게. 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고백은 그저 진호의 결정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시도일 뿐이었다. 진호는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였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나 자백이 아니었다. 그가 원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묻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큰 압박을 가했다. 리영과 지호는 자신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할 것임을 실감했다. 이제 너희는 내게 모든 걸 내어 놓아야 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리영과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진우의 복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리영과 지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그들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사회적 이미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진우는 모든 계획을 끝내고 그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지호에게 복수한 후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했다. 진우는 자신의 복수와 복종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느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그가 생각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이제 그 어떤 배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삶을 살며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